화면 보이시나요? 온라인 분들 화면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를 맡게 된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할 거는 사실 그냥 거의 인트로덕션에 가깝고요. 이게 대수 위상이라는 과목인데, 위상이라는 과목에 대수학의 그런 테크닉을 접목을 시켜서 공간을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상당히 정의가 좀 많아갖고, 뭐지? 어,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그 지오메트리컬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그런 정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의 이제, 사실 이 n은 그냥 큰 공간, 적당히 큰 공간 n이거든요. n 차원의, 이 라지 n 차원의 공간에 대해서 n 플러스 한 개, 0부터 n개까지, n번째 인덱스까지 n 플러스 한 개 그런 벌텍스의 셋이 주어졌을 때 그 셋이 기하학적으로 독립이라는 말은 어떤 실수 ti들에 대해서 이 ti들의 모든 합이 0이고 그다음에 ti들의 실수배를 해서 이제 벌텍스들을 더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합도 0일 때 그것이 T0부터 TN까지 모든 항이 전부 0일 때를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 뭔가 떠오르는 선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뭔가 그냥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이퀴밸런틀리 하게 A1-A0 AN-A0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하거든요. 이 점 두 개를 빼면 하나의 벡터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 벡터들이 전부 다 선형 독립일 때 이 지오메트리컬리 인디펜던트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저희가 이미 n차원 공간에 점 하나가 있으면 점 하나는 근데 이거 어떻게 야 후전 말고 어떻게 펜 어떻게 쓰냐? 나 펜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안 되시면 그림판 켜야 될 것 같은데. 이 원래 켜야 되는데 이거 안 돼. 이미 시작되어 있다 해서 그래서 여기도 안 떠 있고 그럼 그림판? 그냥 급하니까 안에서 그림판이 없네. 큰일 났다. 큰일 이거 안 켜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 될 것 같아. 그냥 할게. 그럼 말로 해볼게. 이거 말로 할 수가 없잖아. 왜 이래? 아까 한번 닫았었어? 네. 그 닫으면 다시 켜야 돼. 그 컴퓨터. 재부팅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냥 그림을 최대한 안 그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하나의 벌텍스 아니요, 괜찮아. 벌텍스가 하나가 그냥 주어졌을 때는 걔는 당연히 뭐 어떤 것도 없으니까 독립이고 그다음 점이 두 개가 주어지면 그 점을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점을 이제 빼서 하면 하나의 벡터 하나만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당연히 독립이고 그다음에 점이 세 개가 주어졌을 때는 그 세 개가 독립이려면 그 어느 세 개도 이제 세 개가 코리니어 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럼 기하학적으로 독립이라고. 그다음 네 개는 이제 공간상에서 그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네 점을 말하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기하학적 독립이랑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n 심플렉스를 정의할 건데요. 얘도 그냥 적당히 큰 공간 R2D 라지 n에 대해서 n 플러스 한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n 차원에 해당하는 심플렉스를 정의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n 개의 벌텍스가 기하학적으로 독립인 셋으로 주어졌을 경우에 시그마라는 n 심플렉스를 정의를 하는 방법은 그 시그마의 선형 결합으로 아니 뭔 소리야? 그 x 이제 얘네들 벌텍스의 선형 결합으로 표시되는 점인데요. 그게 이제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선형 결합을 표현하는 점이고
그 걔네들의 개수의 합을 1로 만들고 전부 다 양수로 만들면 개수의 합이 1이 되도록 선형 결합하면 혹시 그 아실 텐데 다 이제 두 점의 선형 결합이 개수의 합이 1이면 그 일직선 위인 그 모든 점을 표시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양수들만 택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점이 나오거든요. 그 두 점 사이에 있는 직선만 거기만 택하는 것처럼 해서 n 심플렉스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n 심플렉스의 예시들로 보시면 당연하게도 제로 심플렉스는 벌텍스 하나겠고 원 심플렉스는 그 두 점 사를 잇는 라인 세그먼트고 투 심플렉스는 세 점을 잇는 트라이앵글의 내부 포함이고요. 쓰리 심플렉스는 그 테트라히드론이라고 하는 그 사면체의 그 전체 입체 전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미하고 여기 아까 써져 있는 여기 보시면 TI들 있잖아요. 그 각각 개수를 베리센트릭 코오디네이트 오브 X라고 합니다. X의 베리센트릭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데피니션이 포인트가 그 시그마를 이 스팬한다는 말은 원래 선대에서 쓰는 것처럼 어떤 심플렉스를 만들어내는 그 세 개의 점을 말합니다. 그 사실 n 개의 점이죠. 그 n 플러스 한 개의 점이 시그마를 스팬한다 할 때 그거를 각각 그 시그마의 벌티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n이라는 거를 그 시그마의 디멘션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n 플러스 한 개의 그 벌텍스의 서브셋을 로 스팬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플렉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래 점 3개로 스팬되는 거는 트라이앵글이었을 텐데 그 트라이앵글 3개 중에 뭐 논엠티 서브셋 아무거나 갖고 와서 두 개만 갖고 오면 그 두 개를 잇는 심플렉스는 삼각형의 한 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럼 페이스는 삼각형일 경우에는 점 하나, 그 점 3개, 그 다음에 그 각 변을 이루는 직선 3개,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삼각형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 페이스들 중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닌 거를 프로퍼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퍼한 페이스들의 유니온을 바운더리로 잡습니다. 줌 화이트보드가 있나요? 잠깐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화이트보드만 보이나? 오케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요. 얘가 V0고 얘가 V1이고 얘가 V2 이렇게 잡았을 때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모든 페이스들을 찾으면 V0, V1, V2 이렇게 있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선 점은 안 표시할게요. 직선 3개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페이스들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자기 자신이 아닌 제외한 거 이 나머지를 프로퍼한 페이스라고 했고 그 프로퍼 페이스들의 유니온이라 그랬으니까 얘 사실 안에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삼각형의 테두리 요거를 바운더리를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이제 직관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똑같이 점 4개짜리도 똑같습니다. 테트라히드론일 경우에는 그 내부만 쏙 빠진 요 바깥에 있는 그 겉넓이라는 그 서페이스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을 다 모으고 여기 노테이션은 BD 시그마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테리어를 사실 위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뭐 그 집합에 포함되는 가장 작은 포함되는 가장 큰 오픈셋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런 정의랑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직 토폴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셋을 정의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마의 인테리어라 하는 인테리어는 이제 그 원래 그 심플렉스 시그마에서 아까 말했듯이 바운더리를 빼주면 그 내부에 조그만한 부분이 그 열려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걔를 인테리어라 하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인테리어도 오픈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플렉스들은 사실 하나의 개체예요. 저희가 이제 다룰 개체들인데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그런 심플렉스들로 연결된 복잡한 공간을 다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심플리셜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정의는 이제 K라는 심플리셜 컴플렉스는 아까 말한 그 N차원 안에 있는 뭐 벌텍스든 라인 세그먼트든 트라이앵글이든 테트라히드론이든 뭐 오포체를 넘어 N차원에 있는 모든 심플렉스들의 어떠한 셋인데 그 컬렉션인데 컬렉션들을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도록 모은 겁니다. 모든 심플렉스의 페이스들은 다시 K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이 사실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따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intersection of any two simplex of K. 그러니까 K 안에 어떤 심플렉스 두 개가 존재하면 걔네들이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그 각각의 하나의 페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이그젬플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1, 2, 3, K1, 2, 3, 4, 5 아니 K1, 2, 3, 4가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뭐가 심플리셔 컴플렉스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다 어떻게 지우니? 아까 말했다시피 K는 이제 컬렉션이거든요. 뭐 이런 걸 모은 거예요. 점, V0, V1, V0, V1 이렇게만 모아볼게요. 그러면 얘가 과연 심플리셔 컴플렉스가 되냐 물어보면 이거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첫 번째 조건이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심플렉스들의 페이스들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심플렉스 하나 제로 심플렉스죠. 그럼 얘의 페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죠. 근데 자기 자신이 이미 들어있거든요. 얘도 똑같고요. 근데 얘는 얘에 대해서는 여기에 페이스들은 자기 자신과 양 끝에 있는 벌텍스인데 벌텍스는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항상 만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얘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네들의 교집합이 얘랑 얘는 교집합이 없고 얘랑 이 라인 세그먼트의 교집합은 벌텍스가 되겠고 여기랑 여기의 교집합은 벌텍스가 되니까 다 들어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걔네들은 각각의 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니까 요렇게 생긴 이런 컬렉션을 그 심플리셔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 이그젬플에 있는 K1은 심플리셔 컴플렉스가 될까요? 네, 됩니다. 그리고 K2도 됩니다. K3는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네, K3에 여기 보시면 이 두 라인이 겹치는 부분에 생기는 인터섹션이 어느 둘 중에 페이스도 되지 않습니다. 페이스가 되려면 벌텍스로 이루어진 스팬하는 공간이었는데 여기 애매한 요거는 벌텍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팬하는 그런 페이스가 안 됩니다. 그리고 K4도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얘도 한 점 경유하는 이 부분도 벌텍스니까 당연히 페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도 심플리셔 컴플렉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수학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하면 맨날 서브 뭐 이렇게 서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컴플렉스가 나왔기 때문에 서브 컴플렉스를 정의합니다. 다른 것과 똑같이 컴플렉스의 서브 컬렉션인데 그 자체로 컴플렉스인 경우 그냥 서브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디멘션이 기껏해야 P, 그러니까 최대 P까지인 디멘션만 모으게 되면 걔를 P 스켈레톤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거죠. K가 만약에 여기라고 치면 K0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제로 차원까지만 그런 심플렉스들을 모으면 벌텍스 두 개가 찍히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그냥 제로 스켈레톤 오브 K라고 하고요. 만약에 K1이면 자기 자신이 그냥 나오겠죠. 네, 이게 K1, 그러니까 원 스켈레톤 오브 K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사면체고 여기 내부가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를 이거를 만드는 그 컬렉션을 K라고 했을 때 이 심플리셔 컴플렉스의 제로 스켈레톤은 뭘까요? 예, 벌텍스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 스켈레톤은 네, 라인 이렇게 6개가 나오고요. 근데 이게 되게 이름이 잘 맞는 게 스켈레톤이라니까 골격 같잖아요. 그 제로 그런 그 차원에 해당하는 골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점 4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K0만 모은 거를 벌티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제로 심플렉스는 벌텍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언더라잉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위상 수학의 한 분야니까 위상 공간을 정의를 해야 돼서 토폴로지를 부여할 건데 여기 이 토폴로지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건너뛰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분야는 여기 있는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K에다가 이 절대값 노테이션을 써서 나타내는데 얘는 뭐냐면요. 그 K에 심플렉스들이 원래는 컬렉션으로 원소 하나하나로 표현이 돼 있었는데 걔네들을 그냥 거기 있는 점의 셋처럼 다 유니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 그 각각의 심플렉스에다가는 아래 n에 있는 그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자연스럽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공간 KS 토폴로지는 어떻게 주냐면요. 그 클로즈드 셋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 원래 그 뭐냐 이거 언더라인 스페이스에서의 서브셋이 클로즈드란 말을 정의를 하기를 각각 그 모든 심플렉스들과의 교집합이 그 심플렉스 안에서 아까 정의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서 클로즈 될 경우에 여기는 모든입니다. 모든 그 심플렉스를 다 다뤄줘야 돼요. 모든 심플렉스에 대해서 그 교집합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안에서 이제 클로즈될 경우에 얘를 클로즈드 셋이라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토폴로지가 정의된 그 K의 공간을 언더라잉 스페이스 오브 K 또는 폴리톱 오브 K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시는 이런 거죠. 그 점이 4개가 있고 직선이 이제 6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내부가 아니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이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사실 이거 붙어 있는 거 아닌데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안에가 꽉 찬 사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K잖아요. 그러면 이 언더라인 스페이스 K는 그 꽉 찬 사면체가 됩니다. 얘네들의 유니온이기 때문에. 요거를 말하고 여기에 토폴로지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어떤 이제 클로즈 셋을 정의하기 위해서 클로즈 셋이 나오면 이 각각의 모든 거에다가 인터섹션을 펼쳐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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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걔네들이 이 공간은 어차피 지금 한 서브 스페이스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토폴로지를 정의했고 걔네들이 클로즈드일 경우에 모든 여기도 이렇게 겹치겠죠. 이렇게 겹치는데 이런 것들의 클로즈드 그게 클로즈드가 되면 그거를 클로즈드라고 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가 조금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스타랑 클로즈드 스타, 링크 요 세 개를 배울 거예요. 만약에 그 K에 벌텍스 하나를 주어졌을 때 그 벌텍스에 대한 스타라는 걸 정의할 수 있거든요. 걔는 STV라고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고요. 걔는 이제 아까 인테리어 했었잖아요. 그 심플렉스의 바운더리를 뺀 걸 인테리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모은 겁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V를 벌텍스로 갖고 있는 그런 심플렉스에 대해서 그것의 인테리어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스타 V고요. 그것의 클로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테두리를 포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타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도 되게 링크를 비슷하게 정의하는데 그 클로즈드 스타에서 원래 스타를 빼버리면 약간 결계같이 그 테두리가 나오는데 그걸 링크라고 합니다. 여기 예시를 제가 적어두긴 했는데 한번 V0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K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K 언더라인 스페이스 K인데 여기에 대해서 V0, V1, V2에 링크를 한번 구해봅시다. 어차피 링크를 구하려면 스타와 클로즈드 스타를 다 구해야 되니까. 보시면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죠? 이렇게 돼 있는데 V0 먼저 해보면 V0의 그 링크는 이 빨간색 선입니다. 이건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V0를 벌텍스로 갖고 있는 그런 심플렉스들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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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있겠고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의 인테리어를 봅시다. 벌텍스의 인테리어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 자기 자신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 라인의 인테리어는 양 끝점을 뺀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색칠이 됩니다. 여기는 빵꾸가 이렇게 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에 빵꾸 나고 여기 빵꾸 나고 빵꾸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부를 보시면 여기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만큼이 빠지게 되죠. 여기 테두리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테두리를 빠지게 되는 그 인테리어의 셋이 요게 스타고요. STV고. 그 다음에 요 테두리를 포함한 게 클로즈 스타기 때문에 거기서 내부를 드러내면 링크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 아시겠죠? 얘 V1의 링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V2의 링크는 죄송해요. 이렇게 기억 니은처럼 생긴 이 부분을 V2의 링크라고 합니다. 요거도 사실 크게 막 중요한 정의,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정의는 아닌데 이따가 노테이션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주로 합니다.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 그 기하학적인 대상을 조금 친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알기 쉽게, 사실 그림이 눈에 안 보이면 못 그리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클라인병 아시겠지만 클라인병만 해도 솔직히 3차원 안에는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고 싶은데 그림으로는 못 나타내니까 그냥 되게 앱스트랙트하게 집합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 심플리셔 컴플렉스는 그 컬리 S라고 이제 컬렉션을 부르는데, 얘는 finite non-empty set입니다. 그것의 컬렉션입니다. 뭐 예를 들어 V0, V1, V2 뭐 이 하나 셋이 있고, 뭐 V0 이것도 셋이고, V0, V1 이런 것도 셋이고, 이렇게 유한하지만 공집합이 아닌 셋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이 조건을 어떻게 맞추냐면요. 그 아까 말했다시피 그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 심플리셔 컴플렉스의 첫 번째 조건. 그걸 만족하도록 하면 됩니다. A에 그 non-empty 서브셋들을 항상 X 안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아까 그거랑 똑같죠. 심플렉스의 모든 페이스들은 다시 컴플렉스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첫 번째 조건과 이제 되게 동치가 되도록 잘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럴 때 당연하게 A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셋 하나 A를 갖고 오면, 그 원소 하나의 A를 갖고 오면 그거는 컬리 S의 심플렉스가 되겠고, 걔네들의 디멘션 아까 말했다시피 점이 한 개가 있으면 0차원이었고 점이 두 개가 있는 라인 세그먼트는 1차원이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주면 그게 디멘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non-empty한 서브셋들을 그냥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걸로 스팬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기하적인 의미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셋만 모아둬도 그냥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프로퍼 페이스 이런 것도 정의가 가능하죠. 자기 자신이 아닌 서브셋들만 프로퍼 페이스겠고, 그 다음에 S의 디멘션은 이거 사실 원래 인파이나이트도 가능한데 인파이나이트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되고, 그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심플렉스들의 가장 큰 디멘션을 S라고, 그러니까 그 S의 디멘션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사면체가 존재한다면 그게 사면체가 최대 디멘션이라면 그게 3차원 그런 도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벌텍스 셋을 또 정의할 수 있는데, 아까는 K 스켈레톤이나 그러니까 제로 스켈레톤이나 뭐 거기는 그냥 점 하나를 말했지만 여기는 똑같이 그냥 원 포인트 한 엘리먼트를 그냥 벌텍스라고 합니다. 그걸 다 모아놓은 거를. 그 다음에 똑같이 서브 컴플렉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그 자체로 컴플렉스이면서 서브 콜렉션일 때 정의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약간 이런 겁니다. 그 컬리 S는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이거 조건 만족하는지 체크해 보면 얘 non-empty 서브셋이 다시 자기 자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non-empty 서브셋은 자기 자신밖에 없고, 얘도 똑같고, 얘 non-empty 서브셋은 V0, V1, V1, V0, V1 요건데 다 들어있죠 이미. 얘도 똑같고 그래서 다 이거는 만족합니다 조건을. 그래서 얘를 이제 저희가 기하학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기하학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얘는 앱스트랙트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울 건데, 그걸 지오메트릭 리얼라이제이션이라 합니다. 얘를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V0, V1, V2를 찍고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이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플렉스짜리 그냥 도형이 나오죠. 얘가 그냥 K가 됩니다. 그럼 이 K랑 S랑 어떻게 대응을 시키냐는 게 문제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환원시키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 K라는 그 컬렉션에 있는 걔네들을 이 모양들을 다 이렇게 벌텍스로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원래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유일한지 안 한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의를 잘 하면 유일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벌텍스 스킴인데요. 여기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다시 K라는 심플리셔 컴플렉스가 주어졌을 때 V가 아까 말했던 K, 그러니까 제로 스켈레톤, 벌텍스 셋들을 말하고요. 그럴 때 컬리 K는 이 벌텍스들의 모든 서브셋인데 이게 아까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 심플렉스들을 스팬하는 것들만 모은 거죠. 이게 그냥 그거예요. 그 앱스트랙트 심플리셔 컴플렉스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벌텍스 셋으로 원래를 짜는 거죠. 즉 벌텍스 스킴이란 아까 주어진 K가 이 아까 주어진 이 K가요. 거꾸로 얘한테 가는 게 이게 벌텍스 스킴입니다. 그럼 얘가 K의 벌텍스 스킴이겠죠? 이 컬리 K. 이렇게 써지는데 그럼 우리는 목적이 여기서 여기로 거꾸로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지오메트릭 리얼라이제이션인데요. 만약에 컬리 S라는 앱스트랙트 심플리셔 컴플렉스가 주어져 있고 어떤 의미의 심플리셔 컴플렉스 K의 벌텍스 스킴이 그 S라는 집합과 아이소몰픽하게 그런 펑션을 구성할 수 있으면 그 K라는 심플리셔 컴플렉스를 S라는 앱스트랙트 심플리셔 컴플렉스의 지오메트릭 리얼라이제이션이랍니다. 예시를 바로 들어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AFD, ABD, BCD, CDE, AC, AEF라는 요것만 보면 사실 어떻게 기하적으로 생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요거랑 얘네들의 논엠티 서브셋이 다 들어가야 한다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포함한 전체를 컬리 S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K를 제가 이렇게 요 옆에 있는 이렇게 뭐라지? 원기둥은 아니고 원기둥이랑 똑같이 생긴 그 도형 이거 뭐라죠? 삼각기둥? 삼각기둥의 옆면 부분이거든요. 옆면 테두리만. 그렇게 따온 거를 이제 그 심플리셔 컴플렉스 K라고 하고 걔네들의 벌텍스 스킴을 이제 보면 벌텍스 스킴은 V0, V1, V2, V3, V4, V5의 그 아까 이렇게 넌엠티 서브셋들의 집합으로 나타내겠죠? 근데 여기서 아이소몰피즘을 찾으려면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순서대로 A, B, C, D, E, F를 V0, V1, V2, V3, V4, V5로 보내면 이거는 아까 위에 있는 집합하고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되는 예쁜 그런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X의 지오메트릭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즉 S라는 집합이 이렇게만 주어졌어도 우리는 K라는 그런 기하학적인 대상을 바로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라벨링이라는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 L이 이제 유한하게 이제 만들어진 컴플렉스가 주어졌을 경우에 L에다가요. 서젝티브 펑션, 그러니까 L에 있는 벌텍스에다가 서젝티브 펑션을 줘서 그 벌텍스가 겹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는 걸 라벨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겹치는 점들의 집합을 라벨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음, 약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원래는 여기가 막 V0, V1, V2, V3, V4, V5, V6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여기다가 라벨링을 대신 붙여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얘는 A, A, A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B, C, A, C, B, A 이렇게 하면 분명히 A, B, C라는 새로운 셋이 생기거든요. 원래는 V0부터 V8까지 이렇게 있는 셋에서 이렇게 A, B, C라는 이렇게 가는 F가 생기는데 얘 서젝티브죠. 왜냐면 A, B, C를 다 채웠기 때문에 서젝티브 펑션이고 이렇게 되는 거 얘네들을 이제 라벨이라고 부르고요. 라벨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라벨링에 해당하는 거를 이 앱스트랙트 심플리셔 컴플렉스라고 하고 그 S가 이제 뭐냐면 아까 라벨링으로 붙여진 상태를 이제 그거를 앱스트랙트 컴플렉스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K를 이제 지오메트릭 리얼라이제이션이라 했을 때요. 벌텍스 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L이라는 거는 원래 막 V0부터 뭐 V8 이렇게 주어져 있던 거기다가 그 벌텍스에다가 K라는 그 새로 이 S로 만들어진 벌텍스 셋에 대한 그런
그걸로 가는 함수 아까 그 서젝티브 펑션으로 인듀스된 그런 서젝티브 맵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A잖아요, 같은. 그래서 원래라면 이 A 사이에 있는 점들이 V5와 V6 사이에 있는 점들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걔네들의 서젝티브 펑션 때문에 여기 사이에 있는 점들이 이게 같은 점이다 보니까 그 K에서는 같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찌부가 됩니다. 이게 다 이렇게 내려와서 한 점으로 뭉쳐져서 A가 됩니다. 여기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다 똑같습니다. A, 그 다음에 B는 B끼리 붙어서 얘가 만약에 나중에 붙어서 생기는 그 점이 있으면 여기 점과 여기 점이 아이덴티파이 되고 여기 A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아이덴티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쳐졌을 때 사실 이 내부에 있는 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 내부에 있는 점들도 되게 예쁘게 이 라인에 있는 점은 이 라인에 있는 점과 전부 다 동일시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A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C가 존재하고 그래서 여기 점이 똑같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삼각형이 한 라인으로 줄어드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그 되게 간단한 도형에서 저희가 라벨링만 다시 붙여줘도 새로운 공간의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 K를 라벨된 컴플렉스 L로부터 이제 나온 컴플렉스를 하고 G를 페이스팅 맵,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글루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붙여주는 함수라고 하고 예시가 되게 재밌어요. 한 번쯤 그 막 중고등학교 때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건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거든요. 만약에 L이 원래 사실 벌텍스가 8개니까 V0부터 V7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A, B, C, D, E, F 6개의 벌텍스로 서젝티브 맵을 구성을 함으로써 그 얘네들을 합치게 되면 G라는 페이스팅 맵에 의해서 이게 뭐죠? 네, 메비우스 스트립인데 이 메비우스 스트립으로 이게 뭉쳐집니다. 왜냐하면 이 AD가 이 라인의 방향에 맞게 AD로 합쳐지는데 합쳐지려면 한번 꼬아야 되죠. 그 꼬아서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요거 두 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예시는 내부에 있는 벌텍스들은 다 겹쳐지는 게 없죠. 테두리에만 겹쳐지는 게 있는데 위아래는 ABCA이고 밑에도 이제 ABCA이고 좌우가 ADEA인데 이 방향이 똑같거든요. 그 라인 가는 방향이 똑같아 갖고 접었을 때 한번 뭐 좌우를 먼저 붙이든 위아래를 먼저 붙이든 상관없지만 좌우를 먼저 붙이면 위아래로 긴 원통의 테두리가 나올 테고 그다음 그걸 다시 원통의 그 테두리 부분끼리 뭉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도넛이 나옵니다. 그 토러스라고 하는 도형인데요. 그다음 밑에 거는 토러스랑 처음엔 유사해요. 위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붙이면 가로로 긴 원통이 나올 텐데 그거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테두리를 붙여야 되는데 3차원에서는 이 면이 막혀갖고 어떻게 붙일 수가 없어요. 뒤에서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4차원에서 한쪽 면을 그냥 슥 다른 축으로 뚫고 들어가서 뒤에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도형이 그 아까 혹시 그 인스타 맞나? 스토리에 올라간 그 도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유명한 요거 이렇게 유명한 클라인 버틀이라고 사실 여기가 이게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여기랑 그냥 건너뛴 겁니다. 면을 새로운 축으로 4차원의 축으로 건너뛴 도형이 나옵니다. 걔를 이제 클라인 버틀이라고 요거 4단원은 건너뛸게요. 어차피 이게 사실 대수가 선이수 과목인데 대수를 이제 리뷰를 하려고 했으나 여기 나오는 뭐 서브그룹, 노말 서브그룹, 팩터그룹 이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서 4단원을 건너뛰고 바로 이제 그 이름마저 생소한 호몰로지 그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엔티드 심플렉스인데요. 심플렉스의 오리엔티드, 즉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벌텍스 셋이 있으면 걔네들을 거기다가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을 주는 겁니다. 그 벌텍스에도 V0부터 V3이라고 하면 4개의 벌텍스가 있으면 순서가 존재합니다. V0, V1, V2, V3. 근데 그
걔네들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하면 퍼뮤테이션을 해갖고 그 두 개씩 자리를 바꿔갖고 어떤 그 벌텍스의 순서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입은 짝수번, 그러니까 0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짝수번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뭉치고 홀수번에서 나오는 것들을 뭉쳐버리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생기거든요. 파티션이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럴 때 짝수번 돼서 하는 거를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으로 하고 홀수번 되는 걸 모았을 때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정확히 오리엔테이션이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디멘션이 0, 즉 벌텍스 하나가 주어지면요. 방향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벌텍스를 자리를 바꿀 벌텍스가 없어갖고 무조건 오리엔테이션 하나밖에 안 주어져갖고 얘는 얘 빼고는 나머지는 무조건 두 개의 이퀴밸런스 클래스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나중에 따로 0차원 호몰로지를 따로 정의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클래스들을 각각 시그마의 오리엔테이션이라 하고 노테이션을 이렇게 씁니다. 이건 하나의 순서예요. 그냥 V0부터 VP까지의 순서를 말하고 예를 들면 여기 예시가 있네요. 예시는 이런 겁니다. V0, V1 이렇게 꺽쇠로 해놓으면 V0부터 V1으로 가는 방향을 의미하고 V0, V1, V2 이게 투 심플렉스인데 그러면 V0, V1, V2를 돌아서 이렇게 나온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 3차원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V0, V1, V2, V3잖아요. 이렇게 돌고 여기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상한데 약간 이 느낌이 얘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V1, V2, V1, V2 돌아서 V3.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V0, V1, V2, V3를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반대 나선으로 돌면 당연히 한 번만 바뀐 그런 반대 방향의 오리엔테이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진짜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데 이제 P체인인데 이제 K가 심플레이션 컴플렉스로 주어져 있고 K의 P체인을 정의를 할 건데 얘는 그냥 펑션입니다. 펑션. 이 K에 있는 P 심플렉스, 그러니까 P 차원의 심플렉스마다 인티저, 정수값을 주는 그런 함수예요. 근데 조건이 이게 보면 시그마랑 시그마 프라임은 반대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시그마는 이게 직선이 오른쪽 방향이었으면 왼쪽 방향 직선을 의미하겠죠. 그럴 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 값이. 그리고 all but finitely many oriented P 심플렉스라 그랬으니까 유한한 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다 0이어야 돼요. 값을 그렇게 줍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사실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갖고 이런 거죠. 뭐 K 언더라인 스페이스가요 삼각형으로 주어져 있다 치면 여기에 이제 원체인들을 찾아볼 거예요. 원체인 아까 함수라 그랬잖아요. 함수인데 어떻게 주냐면요. 여기가 E1이고 E2고 E3일 때 E1이 이 방향, E2가 이 방향, E3가 이 방향이라 치면 E1을 줬을 때 아무거나 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뭐 100을 줘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E1의 프라임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조건에 따라 마이너스 100을 뽑아야 됩니다. 이걸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여기서 갑자기 시그마 아까 두 번째 조건이 파이나이트, 이건 어차피 파이나이트밖에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무한한 공간에 대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파이나이트일 때 그 얘를 0으로 두면 됩니다. 뭐 C3요.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잖아요. 그럼 이 C를 원체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들을 다 모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 공간을 체인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다가 에디션 이 함수의 덧셈은 함수값의 덧셈으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덧셈을 함수끼리의 덧셈으로 그들의 값을 덧셈으로 정의했을 때 나오는 그룹이 CPK 여기 안 보이시나? CPK라고 노테이션을 하고 이제 P체인의 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P체인 그룹. 그리고 만약에 사실 P가 0보다 작게 뭐 C-1K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C-1K는 그냥 뭐라지? 트리비얼 그룹.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하나밖에 없는 제로 0으로 표시합니다. 트리비얼 그룹.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K라는 심플레이션 컴플렉스가 2차원까지 도형밖에 없는데 3차원에 대한 그런 체인 그룹을 구하라 하면
존재하지 않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걔도 트리비얼 그룹으로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멘터리 체인이 나오는데 그 얘네들이 체인이 사실 막 어떻게 생긴지 몰라갖고 엄청 많아요. 근데 걔네들을 그 엘리멘터리 체인을 정의를 함으로써 나중에 여기 렘마가 보시겠지만 그 CPK가 프리 아벨리안 그룹이 돼서 그 베이시스로 생성이 되는 그룹이 됩니다. 엘리멘터리 체인은 뭐냐면요. 모든 그 각각의 P 심플렉스마다요. 1과 반대 방향엔 마이너스 1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0을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재밌는 게 베이시스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예시가요. C에 대해서 E1이라는 거를 제가 뭐 그냥 어차피 얘도 시그마니까 C2원을 얘를 엘리멘터리 체인이라 하면 얘는 1이겠죠? 그럼 얘가 뭐 예를 들어 다시 이렇게 C 프라임이라고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C2원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잖아요. 그냥 0, 0으로 나타내는데 그럼 C 프라임을 이 C라는 원소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100C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므로 모든 원체인들이 이미 원체인을 갖고 와도 각각의 이 엣지마다 1, 0, 0, 0, 0 여기는 1, 0, 0, 0 이렇게 부여할 거고 여기는 0, 1, 0, 0 이렇게 부여하고 여기는 0, 0, 1, 0 이렇게 부여할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베이시스가 된다는 걸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갖고 와도 저희가 이제 모두 다 그 각각의 이제 엘리멘터리 체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여기선 노테이션을 이제 시그마가 사실 원래 오리엔티드 심플렉스를 나타냈어요. 원래는 방향을 정해준 이제 심플렉스를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엘리멘터리 피체인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왜냐면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시그마 하나마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준 함수니까 그거 함수를 1대1로 대응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의 혼용이죠. 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그마 프라임이 너무 보기가 싫어갖고 어차피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방향을 그래서 마이너스를 그냥 붙여서 노테이션을 할 겁니다. 이제 좀 편하게. 그렇게 하면 렘마가 나오는데 렘마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그대로 수식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CPK는 프리 아벨리안이에요. 프리라는 말은 그 베이시스로 인해서 유한하게 생성되는 그런 아벨리안 그룹을 말하고 아벨리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얘들은 이제 각각의 오리엔티드 P 심플렉스마다 해당하는 엘리먼터리 체인들을 베이시스로 택해서 만들어지는 프리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 심플렉스가 주어지면 그 P체인마다 그 아까 말했던 엘리멘터리 P체인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정확하게 값이 나오게 하는 그 개수들을 곱해주면 되죠. 그렇게 싹 다 시그마를 해주면 나오게 됩니다. 그 노트는 뭐냐면요. C0K는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의 디렉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추럴 베이시스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벌텍스 하나마다 1, 0, 0, 0, 0, 0, 0, 그다음에 0, 1, 0, 0, 0, 0 이렇게 그냥 뭐라죠? 표준기죠? 스탠다드 베이시스. 예, 그거를 채택해서 그걸 베이시스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프리 아벨리안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는데 잠깐만요. 조금 이제 데피니션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다음부터는 계산이니까 조금만 참아 주세요. 바운더리 오퍼레이터인데 호모몰피즘을 안 배우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함수인데 이제 되게 이렇게 예쁜 함수라 잘 쪼개져요. 계산을 할 때 연산이 잘 쪼개지도록 잘 정의가 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바운더리 노테이션이 이거 뭘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뭐라 하죠 이걸? 시그마는 반대 방향인데 이거 뭐라 하지? 라운드라거나? 예, 라운드 P 이렇게 표시하고요. P 차원의 체인 그룹에서 P-1 차원의 체인 그룹. 그러니까 차원을 한 단계 낮춰주는 오퍼레이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바운더리가 저희 생각했을 때 삼각형의 바운더리는 테두리의 선이었잖아요. 즉 2차원을 1차원으로 낮춰줬죠. 그 바운더리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차원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얘네가 프리 그룹이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이거를 모든 심플렉스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베이시스가 나왔잖아요. 모든 P체인에 대해서 할 필요 없이 모든 베이시스가 표현이 된다면 걔네들의 합으로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베이시스가 이렇게 P체인 이미의 그 시그마에 대한 P체인이 주어졌을 때 얘는 P가 당연히 양수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정의합니다. P가 이렇게 양수일 경우에 바운더리 P에 대한 그 시그마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어터네이팅 썸으로 정의합니다. I부터 P까지인데 여기 I를 얼터네이팅 썸 하기 위해서 뿔마 해서 앞에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을 붙여줬고 그 뒤에는 VI 즉 I번째 그거를 햇으로 빼주는 거거든요. 이 예시가 더 빠르겠습니다.
뭐냐면 V0 V1에다가 바운더리를 씌우잖아요. 아 근데 사실 원래 여기다가 바운더리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몇 차원 인짜리인지.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얼터네이팅 썸이 i는 0부터 p가 1이니까 1까지 마이너스 1에 i승에 v0 원래 v1인데 여기다 헷 노테이션 그냥 이렇게 크게 쓸게요. 그럼 얘는 v0를 먼저 빼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플러스죠. 그래서 v0가 빠진 거니까 v1이 나옵니다. 빼기 v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제로 체인이죠? 왜냐하면 벌텍스 하나에 1이라는 값을 지어줬으니까 이 제로 체인은 이 제로 체인을 제가 뭐 C라고 해볼까요? 그럼 C에다가 V1을 집어넣으면 값이 뭘 뽑습니까? 예, 이렇게 뽑겠죠? 이렇게 뭐야? 이런 식으로 뽑겠죠? 마이너스 1.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C V1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겠고 사실 원래 그냥 이렇게 다 쓰면 됩니다. 똑같이. 아까 얘가 사실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얘가 함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P체인 그룹은 함수들의 그룹이기 때문에 함수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시를 먼저 드려드릴게요. 그냥 여기 보시면 바운더리 1에 대해서 이거 옮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드렸고 삼각형에 대해서 내부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 순서로 회전하고 있으면 진짜 예쁘게 V1, V0, V1, V1, V2, V2, V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 테트라히드론에 대해서 하면 각 면에 방향이 주어지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각 엣지마다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전 방향이요 각 엣지마다 인접한 면에 대해서 반대 방향입니다. V3, V2 엣지, V1, V3 엣지 볼까요? 이 엣지 보면 이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근데 이 면에서 이쪽 방향이죠. 아래 방향. 그래서 뭔가 캔슬이 됩니다. 그게 다음 렘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봤는데 사실 이게 웰 디파인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온 값이 정확하게 여기 이 C P-1K로 나온 값이 어쨌든 P-1 체인으로 나와야 웰 디파인이잖아요. 여기 안에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활동이니까. 그래서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 P-1 체인이 가져야 될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반대 방향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값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을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값을 주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기 T가 빠졌네? It is sufficient to show that 이게 어차피 저희가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정의했기 때문에 벌텍스 순서를 인접한 거 하나만 바꿨을 때 방향이 바뀌죠. 그랬을 때 부호가 바뀌는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어차피 몇 번 바꾸든 이분 퍼뮤테이션끼리는 같은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냥 임의로 J랑 J 플러스 1 뭐 이렇게 이 문제를 여기 보면 J랑 J 플러스 1을 바꿀 거거든요. 자리를. 그래서 바꿨을 때 얘네들의 부호 관계를 조사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얘네들의 부호 관계를 조사해 보시면 정확하게 크로스 되면서 마이너스 1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딱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well defined 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예시는 그냥 몇 번 해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렘마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호몰로지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원래 사실 이거는 호몰로지컬 알제브라라고 원래 대수의 개념인데 대수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 함수가 2번 적용을 했을 때 모두 다 0으로 보내버립니다. 어떠한 P체인을 적용을 하든 P와 P-1 바운더리를 거치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브루트 폴스라고 하거든요. 그냥 냅다 계산하면 돼요. 조금 빡센데 여기다 한번 넣고 이게 호모몰피즘이니까 잘 전개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 안에서 다시 계산해서 이렇게 J보다 작을 때 J보다 클 때 왜냐면 I가 먼저 빠졌으니까 여기는 J가 I일 때는 없고요. 그래서 J가 I보다 작을 때 I보다 클 때 했을 때 얘네가 정확하게 부호가 딱 차이 나갖고 그러니까 개수는 똑같은데 부호가 차이 나갖고 더하면 0이 됩니다. 요걸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는 성질이 있고 그것 때문에 호몰로지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바운더리를 2번 하면 어떤 체인을 갖고 오든 무조건 0이 됩니다. 제로 체인, 그러니까 트리비얼 체인이 되죠.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제 P 사이클과 P 바운더리를 정의할 건데 아까 말했던 바운더리 맵이 P의 바운더리 맵의 커널 이거 아시나요? 커널? 안다고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운더리를 했을 때 여기서 0이 되는 값들을 다 모은 거를 그 P 사이클을 하고 이 GPK로 나타냅니다. 원래 사실 사이클이라 CPK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미 CPK가 체인 그룹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요 그 사이클의 그 뭐라 지 독일 발음이 G클러스라서 그 G클러스의 G를 따와서 GPK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요 바운더리 여기 왜 갑자기 P 플러스 1이냐면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P 플러스 1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즉 여기 있는 모든 체인을 여기다 다 바운더리의 맵에 적용시켰을 때 나오는 값들을 다 모은 거를 이제 P 바운더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BPK로 나타냅니다. 근데 왜 P 플러스 1로 했냐? 이 체인이 이게 왜 체인이냐면요. 체인 그룹이잖아요. 체인이 연결돼 있어서 체인이잖아요. 이렇게 써요. 예,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체인으로 씁니다. 체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바운더리는 여기 P 플러스 1이 있겠고 여기 바운더리 P가 있을 텐데 그 바운더리 P의 커널은 여기 존재하죠. 여기 셋에 존재하죠. 왜냐하면 여기를 넣었을 때 0, 제로 체인을 만드는 그거니까. 그리고 얘의 이미지는 여기 있는 원소들을 여기다 다 이 바운더리 다 때려 박았을 때 나오는 이만큼이잖아요. 이게 BPK고 BP고 이 큰 사각형이 GP인데 이게 제가 왜 BP가 GP 안에 들어가게 그렸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호몰로지를 정의할 수 있는 근거죠. 바운더리를 두 번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커널이 이미지를 항상 포함합니다. 왜냐면 이미지라는 거는 바운더리를 한번 거쳐왔죠. 근데 거기다 바운더리를 한 번 더 씌우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커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는 아벨리안 그룹이기 때문에 모든 서브 그룹이 노멀 서브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로 팩터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 BPK가 GPK의 노멀 서브 그룹이다. 얘는 보이기 쉬운 게 아벨리안이기 때문에 그냥 서브셋인 것만 보여도 되거든요.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게 이미지로 존재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그거를 바운더리를 한 번 더 씌우면 0이 되니까 당연히 커널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호몰로지 그룹을 정의를 하는데 호몰로지 그룹은 GPK가 BPK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브 그룹이고 노멀 서브 그룹인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그 노멀 서브 그룹의 특징으로 팩터를 시키면 BPK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아이덴티티로 보니까 BPK를 제거하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묶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GPK를 BPK로 팩터한 거를 HPK, P번째 호몰로지 그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호몰로지가 나왔는데 이그젠플에서 호몰로지를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호몰로지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잠깐만요. 제가 이거 기억을 해볼게요. 2, 1, 2, 3. 이그젠플 2는 2를 해드릴까요? 1을 해드리고 2를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K가 2,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저희가 계산해 볼 거는 호몰로지 1K입니다. 요거를 계산하려면 죄송해요. G1K 팩터 B1K잖아요. 왜 이래? 요거잖아요. 근데 G1K는 다른 말로 쓰면 하나의 바운더리 1이고 이미지 바운더리 2거든요. 즉 바운더리 1을 취했을 때 그 0이 되는 그런 것들을 사이클이라 했고 그다음에 이미지 값을 바운더리 했을 때 걔네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이 호몰로지 그룹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먼저 커널부터 계산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체인을 갖고 와야 원체인을 이 바운더리 1 오퍼레이터는 이거잖아요. 즉 원체인을 갖고 와서 바운더리 오퍼레이션을 해야 제로 체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로 체인이 트리비얼이 될 때를 사이클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올 겁니다. 임의의 원체인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각각 아까 엘리멘터리 체인으로 했을 때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선형 결합을 표시할 수 있고 그 개수는 각각의 그 함수 체인이 지니는 함수 값을 입력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를 바운더리를 한번 씌워볼게요. 그 바운더리를 씌웠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 바운더리를 씌우면 시그마 안으로 바운더리는 호모몰피즘이니까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그마 이 아이의 바운더리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벌텍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얘 빼기 얘 빼기 얘 빼기 얘 빼기 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ni를 곱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걸 그러한 c가 어떻게 생겼냐 찾는 거잖아요. 이게 p 사이클이니까 원 사이클이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조건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물려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값이어야 상쇄가 되면서 0이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c를 표현하면 하나의 큰 n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는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원소죠. 즉 하나의 원소로 배수로 표현됩니다. 그럼 뭐랑 아이소몰픽한가요? n은 지금 정수니까 네,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G1K가 정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 B1K가 되는 걸 찾아서 B1K로 팩터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B1K는 C에서 C1인데 여기 C2가 있나요? 삼각형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가 0이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없으면 0으로 그 트리비얼 그룹으로 나타낸다는데 그럼 바운더리를 해봤자 이미지가 뭐예요? 0이 그냥 트리비얼. 그 나눌 게 없어요. 그럼 그냥 Z입니다. Z랑 아이소. 네, 그냥 아이소몰픽합니다. 그래서 호몰로지 1은 정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호몰로지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그러니까 뭐라지 의미를 알려드릴 거지만 이게 한 바퀴잖아요, 딱. 그래서 호몰로지가 의미하는 게 1차원에서 이 사이클 이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면 플러스 1이고요. 반대쪽으로 돌면 마이너스 1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0이고요. 왼쪽으로 두 바퀴 돌면 플러스 2, 오른쪽으로 두 바퀴 돌면 마이너스 2에서 정확하게 정수만큼 사이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랑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것도 해드릴게요, 그냥. 얘는 이제 호몰로지 1, 2를 계산할 수 있는 게 2를 여기서 왜 2를 계산 안 했냐면요. G2K가 없어요. 맞죠? G2K가 무조건 트리비얼이니까 없어요. 없어서 그냥 무조건 애초에 팩터의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트리비얼 그룹으로 아이덴티티만 있는 트리비얼 그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해 볼 건데 어떻게 생겼지? E1, E2, E3, E4, E5 이렇게. 이 방향 맞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더러워. 얘를 K라고 했을 때 이 K의 호몰로지 1은 호몰로지 1만 계산해 드릴게요. 호몰로지 2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호몰로지 1 얘는 네 아까 말했다시피 Z1K B1K인데 얘가 어쨌든 커널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NI EI의 합을 C라고 했을 때 이 C에다가 바운더리를 취했을 때 이게 0이 되는 이러한 C를 찾는 거잖아요. 바운더리를 했을 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N1이랑 N2가 같고요. N3랑 N4가 같고요. N5 더하기 N1이 N4여야 되고요. N2 더하기 N5가 N3여야 됩니다. 네,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선형대수학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요거 선대로 풀 수 있거든요. 미지수 다섯 개짜리 그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대로 행렬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푸셔도 되고 여기서 그러면 베이시스를 잡을 수 있는 게 피벗이 뭐죠? 1이랑 3만 정해주면 되죠. 1이랑 3만 정해주면 1, 2, 3, 4가 다 나오니까 5도 정할 수 있고 5 자동으로 정해지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1을 1로 택하고 3를 0으로 택했을 때 그거를 하나의 베이시스로 잡을 수 있겠고 1을 0으로 택하고 3를 1로 택했을 때 그거를 베이시스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좌표를 하나 나타내 봅시다. 1, 1, 0, 0, 얼마죠? 마이너스 1인가요? 맞나요? 네. 그럼 얘가 하나의 베이시스가 되겠고
그다음에 0, 0, 1, 1, 1 요거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하려면 C는 n배의 E1 더하기 E2 빼기 E5 더하기 n배의 E3 더하기 E4 더하기 E5 이렇게 표시되죠. 왜냐면 얘네들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똑같아요. 아까는 하나밖에 없었을 때가 정수배였잖아요. 그럼 얘네는 정수의 순서상을 나타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팩터 할 것만 찾으면 되는데 되게 얘는 재밌게도 이 부분 있잖아요. E1 더하기 E2 더하기 E 빼기 E5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게요. E1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E2 마이너스 E5니까 이 방향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떤 거의 바운더리죠? 얘는 무언가의 바운더리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얘는 시그마 1의 바운더리거든요. 정확하게 방향이 똑같아서. 즉 얘가 이미 시그마 1의 바운더리 2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요, 보시면 3, 4, 5 시그마 2의 바운더리로 나옵니다. 즉 이 시그마 2를 바깥으로 뺀다면 시그마는 n 시그마 1 더하기 m 시그마 2.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가 그러니까 아무 사이클을 갖고 와도 무조건 다 바운더리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곧 바운더리라는 소리죠. 그러면 사이클이 곧 바운더리죠. 그럼 이거 뭐죠? 트리비얼입니다. 그래서 얘는 0 호몰로지가 트리비얼이에요. 1차 호몰로지가 트리비얼입니다. 이거 2차 호몰로지도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리비얼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모든 호몰로지가 다 트리비얼인 거를 그 어사이클릭 하다고 하거든요. 어사이클릭. 그러니까 뭐라 하지? 사이클이 없다? 뭐 에이사이클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새로 이것만 해도 사실 이 정의만 해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볼텍스 알고 엣지 알고 페이스 알고 이게 뭐지 그2 심플렉스 알고 3 심플렉스 알고 하면 사실 n 차원에 있는 어떤 심플렉스로 구성된 심플리셜 컴플렉스도 저희가 선형대수처럼 계산을 하면 다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벌텍스가 2천만 개짜리 그런 심플렉스가 있다, 심플리셜 컴플렉스가 있다 쳐봅시다. 그거 하려면 2천 차원짜리 방정식을 계산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 컴퓨터에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컴퓨테이셔널한 계산이 아니고서는 사람 손으로 2,000개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미지수가 너무 모자라네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줄 친구들을 소개를 할게요. 그게 이제 바로 정의가 몇 개 필요한데 carry, 이 롤 하시는 분들 AD 캐리 그거 아니고요. 체인 C가 있으면 얘가 어떠한 K의 서브 컴플렉스 L에 의해 캐리가 된다는 의미는 그 L에서만 그 특정 값을 갖고 L 바깥에서는 무조건 0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K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게 E1이에요. 그럼 E1도 원체인이죠? is carry by L 하는데 L을 어떻게 쓰냐면요. 얘를 L이라 할게요. 그러면 되죠? L 바깥이 여기잖아요. K를 제외한 L 바깥에서는 여기서는 E1의 값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여기는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0이라는 값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E1 is carried by L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얘가 M이라면 carried by M도 되죠? 네, 이런 것도 됩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밑에 호몰로거스가 있는데 호몰로지는 아까 말했듯이 팩터 그룹이기 때문에 팩터 그룹에서 같은 원소는 사실 서로 다르게 생긴 원소도 같은 코셋을 만들어낸다면 같은 원소로 팩터 그룹에서는 취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냅니다. 호몰로지도 어쨌든 호몰로지들만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 간에 같은 원소 취급을 할 거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두 P체인이 호몰로거스 하다는 말은 동치로 뭐라 하냐면 C에서 C 프라임을 뺐을 때 걔가 무언가의 바운더를 표현된다. 무언가의 바운더를 표현된다? 즉 C와 C 프라임이
이미지 안에 들어간다. 즉 C 플러스 이미지 바운더리랑 C 프라임 플러스 이미지 바운더리가 이거 설명을 말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C 빼기 C 프라임이 바운더리 P 플러스 1 D였잖아요. For some D in C P 플러스 1 K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된다는 말은 C 마이너스 C 프라임이 어쨌든 얘는 이미지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P, K 맞죠? 그쵸? 네. 근데 이거기 때문에 이게 똑같습니다. 즉 얘로 어차피 팩터하면 팩터 그룹의 원소 형태는 이렇게 코셋일 텐데 그 코셋이 똑같다고요. 클래스가. 그럼 같은 이미 호몰로직 안에서는 같은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 얘가 만약에 더 계산이 쉬우면 얘만 계산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 중에 C를 다 버려도 돼요. C 프라임만 택해서 계산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 어차피 같은 원소가 될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요렇게 요런 원리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몰로그 쓰면 아시면 됩니다. 이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왜 이렇게 더럽냐? 도와주세요. 어떻게 생겼지? 땡큐. 아, 하나 더 있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M 프라임은 클리어리하게 M의 그거죠? 서브 컴플렉스죠? 예. 근데 이제 임의의 원체인을 갖고 옵니다. 임의의 원체인. 원체인을 갖고 와요. 근데 원체인에 사실 개수들을 몰라요. 지금 베이시스는 당연히 E1부터 E8이겠지만 베이시스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겠지만 사실 걔네들의 앞에 개수가 얼마나 곱해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얘를 이제 C라고 했을 때 C에다가 뭘 더하냐면요. 그 C에다가 요거 E1의 개수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그마에다가 바운더리를 취한 E1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시그마 1에서 나온 얘가 뭐 E1, 뭐 E2 이렇게 해서 표현될 거 아니에요. 어제 얘는 원체인이고 얘는 투체인이었는데 투체인의 바운더리 씌우면 원체인으로 넘어가니까 요게 개수가 얼마일까요? 만약에 얘의 E1의 아니 얘의 개수가 얼마일까요? E1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왜냐면 시그마에다 바운더리 씌우면 이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맞죠? 근데 E1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E1이 나오고 플러스 E5 그다음 플러스 E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얘의 E1의 개수를 A라고 놓으면 바운더리에다가 어차피 바운더리 A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바운더리 2 A 시그마 시그마 1 이렇게 하면 얘를 저희가 C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C1에 E1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아니죠. 얘가 A였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A를 갖잖아요. 얘는 0이 나와요. A의 개수가. 근데 그러면 C1에 해당하는 거에 다시 얘 E2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B라고 해봅시다. 그럼 C1에다가 바운더리 2 이번에는 이 방향이니까 2가 이 방향이죠. 딱.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B 곱하기 시그마 2
얘를 C2라고 해볼게요. 그럼 C2는 E1의 개수도 0이고 E2의 개수도 0이 나옵니다. 맞죠? 예. 그럼 얘랑 똑같이 해서 E3도 날려버릴 수 있어요. C2 플러스 바운더리 2 D 시그마 3 이렇게 쓸 때 얘를 C3라면 C3는 E1, E2, E3의 전부 개수가 0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호몰로거스를 찾아야 된다 했죠? 얘 이거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C1 빼기 C는 바운더리 썸띵 맞죠? 그다음에 C2 빼기 C1은 바운더리 썸띵, C3 빼기 C2는 바운더리 썸띵. 얘네 전부 다 호몰로거스예요. 같은 원소예요. 그냥 같은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몰로지에서 C를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미의 원체인을 갖고 왔지만 이미의 원체인 다 계산할 필요 없이 C3만 계산해도 충분해요. 근데 C3는 되게 재밌게 carry by, 즉 E1, E2, E3에 대해서는 carry가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다 제거한 여기 컴플렉스만 따져도 됩니다. 즉 M 프라임만 계산을 해도 돼요. 여기에 있는 원체인만 계산해도 충분하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얘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간단해졌죠. 이미 이 면이 몇 개가 날아간 거예요. 지금 면 3개, 4개 날아가고 엣지 3개 날아가고 되게 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호몰로지를 계산해 봅시다. 호몰로지를 응? 호몰로지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아까보다 훨씬 편합니다. 얘 만약에 아까처럼 계산했으면 벌텍스가 지금 하나, 둘, 3, 4, 5개고 엣지가 8개고 면이 4개예요. 이제 5차원, 4차원, 8차원짜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귀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호몰로지 1 M을 계산할 건데 M 프라임에서만 계산해도 충분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미 원체인을 가져왔을 때 얘가 이제 커널 바운더리 1 이미지 바운더리 2일 텐데 여기서 C를 하나 가져와요. 근데 C는 항상 C3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C3를 가져와도 상관없죠. 이렇게. 얘가 바운더리인데 C3라는 건 여기 있는 엣지들로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C3의 바운더리는 바운더리 N5E5 N4E4 N5E5 N8E8까지 가죠. 요거밖에 없거든요. 베이시스가. 왜냐면 여기 있는 엣지들은 다 날라갔으니까. 요것만 남았는데 얘네들 어차피 호모몰피즘이니까 이렇게 전개하죠. 근데 벌텍스 입장에서 봅시다. 아까랑 유사하죠? 근데 얘가 남았어요. V가. 만약에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벌텍스 여기 있는 이 E4의 값, 즉 N4가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오고 N5부터 N8은 같은 값 N으로 지녀야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이거 궁금하시면 여기 발텍스 V0, V1, V2, V3, V 이렇게 해놓고 전개해 보시면 그 바운더리 매핑에 전개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다시 C3가 어떤 형식으로 표현돼요? N에 왜 이래?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또 Z. 그래서 이만큼이 Z고요. 얘를 봐야 되는데 얘가요 2, 5, 2, 6, 2, 7, 2, 8이요. 무언가의 바운더리가 돼버리면 얘도 정수가 나와서 그냥 0이겠죠. 근데 예쁘게도 여기 시그마 여기 있죠. 다 더하면 방향이 상쇄되거든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에서 얘 엣지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져서 엣지가 이것만 남아요. 바운더리 했을 때. 그래서 이 합에 바운더리를 씌우면 이거가 나와요. 그래서 딱 25, 26, 27, 28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베이시스 자체가 바운더리 표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사이클을 갖고 오더라도 무조건 바운더리 표현이 됩니다. n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여기다 n배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얘가 정수고 트리비얼 그룹이 됩니다. 그러면 세컨 호몰로지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통찰을 해줘야 될 게 아까
맨 처음은 아니고 좀 아까 예시를 들어드린 것 중에 요거 있죠, 요거. 요것도 내부가 차 있는 사각형의 그런 호몰로지잖아요. 근데 얘 호몰로지 1 뭐였죠? 아니요. 트리비얼이었죠. 위에 게 Z였습니다. 밑에 거 트리비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호몰로지도 트리비얼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사이클릭이라 했죠. 근데 똑같이 사각형인데 얘는 이번에 이따구로 쪼갰죠. 4개로. 근데 첫 번째 호몰로지가 뭐였죠? 트리비얼. 세컨 호몰로지 계산하면 트리비얼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렇다는 건 공간이 원래 사각형이었잖아요. 사실 공간 입장에서 보면 사각형을 몇 개로 쪼개든 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쪼개는 방법에 따라 호몰로지가 달라지면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약간 테크닉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4개로 쪼개든 이걸 2천만 개로 쪼개도 똑같고요. 2조 개로 쪼개도 항상 호몰로지가 0만 나옵니다. 이래서 호몰로지가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라는 거를 대충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엄밀한 증명은 사실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한번 더 쪼개서 집에 가서 해보셔도 됩니다. 이거 한 8개로 쪼개보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이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사실 제가 목적이 뭐냐면 서페이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서페이스라는 건 저희가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능한 2차원의 그런 도형들인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 뭐라지 일부가 2차원인 도형들인데 걔네들을 호몰로지를 구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해갖고. 근데 지금까지로 하면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기면 머릿속으로 상상도 안 되는데 점은 어떻게 찍고 라인은 어떻게 찍고 삼각형 어떻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호몰로거스와 지금까지 배운 걸 이용해서 토러스, 클라인 버틀 요거 2개만 구해 볼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페이스는 뭐 하우스도르프고 카운터 베이시스 이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의 근방이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중에 이제 2차원짜리 유클리디안 있잖아요. 그 평면이랑 똑같이 생겼으면 됩니다. 어디를 찍던 간에 평면처럼 그 근방 뭐 지구 표면 같은 거 있죠. 지구 표면에서 어떤 점을 찍더라도 사실 그 완전 평지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커서 그렇긴 한데 되게 닮았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 표면도 하나의 S2도 하나의 서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서페이스를 하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토러스와 클라인 버틀 그리고 원래 사실 프로젝트 플레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추가적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이제 이러한 거에 호몰로지를 계산해 볼 건데요. 여기에 중요한 렘마가 있습니다. 이제 L이 이렇게 생긴 이거 몇 개로 쪼개지? 이 수도 없이 많게 쪼갠 사각형의 그걸 하는데 얘도 아까 이따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호몰로지 계산하면 전부 다 트리비얼 나옵니다. 이 L의 언더라인 스페이스가 렉탱글이고 바운더리 L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 테두리 있죠. 요거 사각형의 요 테두리 요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제 바운더리 L로 표시하고 여기 안에 투 심플렉스가 엄청 많아요. 이 삼각형들이.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카운터 클락와이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줍니다. 사실 오리엔테이션은 랜덤이에요. 자기가 주든 어떻게 줘도 상관없는데 편하게 좀 계산 편하게 어떻게 해도 호몰로지는 계산이 같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항상 카운터 클락와이즈 하도록 제가 그냥 편하게 계산했고 원 심플렉스는 그냥 뭐라지 아비트러리하게 뭐 오른쪽으로 주든 왼쪽으로 주든 밑으로 주든 위로 주든 아무렇게나 줬다고 생각해봅시다. 고정된 상태예요 아직. 그랬을 때 이 2가지 성질이 성립합니다. 모든 원사이클 L은 바운더리에 의해 캐리되는 원사이클과 호몰로거스합니다. 즉 여기에 어떤 원사이클을 가져와도 바운더리에 있는 원사이클만 생각해도 된다 라는 거죠. 조금 헷갈리시나요? 그러니까 호몰로거스라는 게 같은 원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원사이클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모든 원사이클을 생각해야 이제 바운더리를 팩터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원사이클을 생각할 필요 없이 저 테두리의 사각형에 있는 원사이클만 생각을 해도 충분하다. 그다음 두 번째, D가 만약에 투체인이에요. 즉 이 시그마들의 뭐 선형 결합으로 표시되는 투체인일 때 그리고 그거의 투체인의 바운더리를 씌웠더니 바운더리 L, 즉 사각형의 테두리에서만 값을 갖고 내부에서는 0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D는 무조건 시그마 I, 그러니까 얘네들의 개수를 다 1로 했을 때 합의 배수로 표현이 돼요. 요거는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번은 뭐야 easy라고 썼네. 2 is easy 합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이 벌텍스 아니 뭐 이 엣지 E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내부에 있는 엣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엣지에 대해서 얘가 바운더리를 씌웠을 때 0이 되려면
여기 양옆에 방향이 지금 이 카운터 클락와이즈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냥 1, 1로 떨어져야 0이에요. 또는 2, 2 이렇게 3, 3 같은 개수를 지녀야 돼요. 근데 모든 엣지가 지금 다 모든 투 심플렉스가 엣지마다 연결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엣지들의 값이 아니 뭐냐 투 심플렉스들의 값이 항상 개수가 다 똑같아야 된다. 즉 이 심플렉스의 개수를 1로 했을 때 합의 배수 P배 이런 꼴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1번은 아까 했던 예시가 사각형에서 4개 쪼갠 다음에 3개 지웠죠. 하나만 남기고. 그렇게 지우면 처음에 가운데 거 이렇게 지울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도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지고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만큼 다 지우면 이것만 남아요. 요것만 남길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만약에 C가 사이클을 해봅시다. 아직 C는 원래 원체인이었습니다. 근데 C가 사이클이라 해봅시다. 즉 바운더리가 0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우. 아까 말했다시피 C 마이너스 저희가 구한 게 C 프라임이 바운더리 something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얘는 요 딱으로 생긴 거 요거 밑에 요거에 의해 캐리되는 그런 거고 이 C는 모든 원 체인이었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바운더리 C가 0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걸 따지면 바운더리 C 프라임도 0이 돼서 바운더리 C 프라임도 사이클이 됩니다. 아니 C 프라임도 사이클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다 바운더리 한번 씌워보세요. 이거죠. 근데 바운더리 D가 얼마죠? 즉 얘가 똑같아요. 그 얘가 0이면 얘도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이클로 보내버립니다. 호몰로거스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원 체인을 갖고 와서 얘가 원 사이클이 될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부분에 원 사이클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가운데 벌텍스 V가 딱 꽂혀 있을 때는 거기에 원 사이클을 찾으려 했더니 벌텍스 V에 대해서는 값이 0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벌텍스를 포함하는 엣지에서는. 그래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 엣지랑 이 표시가 되나? 요 엣지랑 요 엣지랑 요 엣지랑 요 엣지랑 요 엣지랑 다 0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 내부가 사라져서 그냥 테두리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원 사이클은 바운더리에 의해 캐리되는 원 사이클과 호몰로거스 합니다. 바운더리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이 테두리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내부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내부가 복잡해도. 여기 내부를 2천만 개로 쪼개도 이 정리가 렘마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정리죠. 그러니까 테두리만 생각하겠다. 그래서 이제 토러스를 계산해 볼 겁니다. 토러스를 결과만 설명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렉탱글 L 요렇게 생긴 거에 라벨링을 붙였을 때 그거로 얻어지는 그 언더라잉 스페이스를 토러스라고 하는데 그 토러스를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호몰로지는 G 크로스 G가 나오고요. 두 번째 호몰로지는 G가 나옵니다. 이 오리엔티드가 이거 뭐야? 투 심플렉스의 오리엔트는 아까 카운터 클락 와이즈로 한다고 했죠. 그래야 계산이 편해서 그 아까 렘마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뭐야? 없네. 여기 있는데요. 원 심플렉스는 그냥 알비트럴리하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 엣지들은. 그럴 때 여기 L에다가 어떤 오리엔트를 심플렉스에다 주면 얘를 이렇게 붙여버린 게 테두리에 따라서 붙여버린 게 토러스였는데 토러스에도 자연스럽게 면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 생기죠. 그렇게 유도가 되도록 잘 정의한 겁니다. 그럴 때 감마라는 거를 이제 각각의 이 면에 있는 모든 합을 감마라 하고요. W1을 A, B, B, C, C, A 즉 위에 있는 이 라인 하나 이 원 체인을 말하고 G1은 A, D, D, E, E, A 세로축에 있는 이러한 그 선을 뭐라지 이 원 체인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감마는 H2T를 제너레이트합니다. 세컨 호몰로지가 정수였잖아요. 그럼 얘의 정수배로 표현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W1과 G1은 얘네들의 베이시스를 나타내니까 W1은 1,0, G1은 0,1 이러한 원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할 건데요. 프로브는 이렇게 돼요. G를 얘를 토러스로 보내버리는 이 페이스팅 맵이라 했을 때 A를 저희가 이제 요 테두리만 G에 의해 보내면 그거를 A라고 잡았을 때 A가 어떻게 되냐면요. 웨지 오브 서클이랑 호미오몰픽한 도형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
이렇게 삼각형이 테두리만 있는 삼각형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좌표가 A, B, C, D, 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W가 아까 A, B, B, C, CA였고 A, D, D, E, E였잖아요. 얘가 W1이고요. 얘가 G1입니다. 이렇게 돼요. A 안에서는, A 위에서는 표시가. 그죠? 하나의 사이클이 이렇게 됩니다. 공유 터지. 어디? 여기?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이 G가 바운더리에만 영향을 주죠. 왜냐면 G 내부는 G 페이스팅 랩인데 내부는 붙일 게 없어요. 바깥에만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내부에는 이 렘마가 내부에는 영향을 주나요? 지금 다 보면 바운더리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바운더리만 A로 바꿔주면 이 렘마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렘마가 똑같이 정의가 되는데 이 바운더리만 어디 갔어? 1, 2번 보면 바운더리만 다 A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바운더리를 G로 보냈으니까. 맞죠? 여기가 원래 바운더리 L이었죠. 여기 자리가. 근데 그 바운더리를 G로 보냈으니까 G에 의해 생성되는 렘, 그러니까 G에 의해서 바뀐 렘마는 바운더리 부분이 전부 다 A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렘마에 있던 게 모든 원사이클은 A에 의해, 즉 요렇게 생긴 이 웨지 오브 서클에 의해 생긴 캐리드 되는 원사이클과 호몰로거스하다. 즉 여기 있는 원사이클만 생각하면 된다.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D가 투체인이고 바운더리가 요렇게 생긴 거에 의해 캐리가 된다면, 즉 접었을 때 요거 토러스 요거 내 바깥에서는 값이 전부 다 0인 그런 투체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P 감마 형태. 즉 아까 이게 감마가 시그마, 그러니까 전 시그마 i의 합이었잖아요. 얘네들의 배수로 표현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P 감마로 나타낼 수 있다. 이해되죠? 그다음에 근데 두 가지 더 사실이 성립을 하는데 뭐냐면 얘는 1, 2번은 증명을 했고 3, 4번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C가 원사이클이 캐리 A에 의해 캐리된, 즉 여기 보시면 every one cycle of T is homologous to one cycle carried by A잖아요. 즉 뒤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앞으로 가져온 겁니다. 즉 그러한 거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 모든 원사이클 캐리 바이 A에 대한 원사이클은 폼이 NW1MG1이에요. 요거는 이따 증명해드리고 4번은 되게 간단해요. 바운더리를 감마에다 씌우면 제로가 나옵니다. 3번은 쉬워요. 왜냐하면 A가 웨지 오브 서클이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원체인을 갖다 와도 얘가 0이 되려면 요거 A 요거에 해당하는 개수가 n 같아야 되고 m 같아야 바운더리를 씌웠을 때 0이 나옵니다. 원체인이. 왜냐면 원체인이 여기에 캐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값들은 다 0이잖아요. 나머지 엣지가 어떻게 생겼든 말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m 이렇게 같아야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본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얘가 만드는 스팬하는 공간은 정수 크로스 정수, G 크로스 G가 나오겠죠? 그다음 바운더리 감마는 쉬운 게 바운더리 감마는 감마가 바운더리 시그마 i니까 바운더리 이 시그마 i의 총합인데 시그마가 호모몰피즘이니까 안으로 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각각의 시그마 i에 대해서 엣지만 살펴보면 되거든요. 어차피 바운더리니까. 근데 이 방향을 전부 다 저희가 카운터 클라고 아이즈로 했기 때문에 A, B 요 만나는 점에 대해서는 만나는 엣지에 대해서는 시그마 2 부분에서는 A, B 방향으로 가지만 시그마 1 방향에서는 BA로 가죠. 그래서 얘다 바운더리 씌우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 날아갑니다. 이해되죠? 여기 밑에는 AB 방향이니까 플러스 1일 테고 여기는 BA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B잖아요. 그래서 AB 마이너스 AB 해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엣지에 대해서 다 0이 나와요. 그래서 바운더리 감마는 그냥 0이에요. 이거는 여기 엣지 말고도 여기도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도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다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호몰로지를 계산할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1, 3에 의해 모든 원사이클 T는 항상 NW1과 MG1 꼴로 표시되는 그거와 호몰로거스 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이클이 언제 바운드가 되냐, 즉 언제 그 바운더리로 표시가 되냐, 얘가 트리비얼일 때요. 왜냐하면 만약에 C가 어떤 거에 바운더리로 표현된다 쳐봅시다. 근데 D는 지금 C2 안에 들어있고 2번에 의해서 2번이 뭐죠? 만약에 D가 투체인이고 바운더리가 캐리 바이 A죠.
근데 바운더리 D가 C죠. 근데 C가 캐리 바이 A죠. 지금 보면 C가 여기 위에 있는 원체인이잖아요. 그래서 C가 캐리 바이 A이기 때문에 C가 캐리 바이 A이기 때문에 여기 D는 P 감마 꼴로 표시할 수 있고, 그러면 바운더리 감마가 0이기 때문에 C는 바운더리 D, D는 P 감마, 예, 바운더리 안으로 넣어서 P 바운더리 감마, 근데 바운더리 감마가 0이니까 C가 0. 그러므로 트리비얼만 이제 바운더리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바운더리가 되는 그런 사이클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아까 사이클이 정수 크로스 정수였는데 그거를 바운드 시킬 원소가 없으므로 정수 크로스 정수가 첫 번째 호몰로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얘네들이 이미 얘네들을 만들고 있었으므로 걔네들을 각각 베이시스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호몰로지는 엄청 쉬운데요. Note that by two. 두 번째 사실이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투 체인이 A에 의해 캐리되면, 바운더리가 A에 의해 캐리되면 걔네들은 P감마 형태로 표시된다였는데 이 투 사이클은 이미 투 체인이고 그 다음에 P감마 꼴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바운더리를 한번 씌우면 바운더리가 돼서 0이 되죠. 그 0은 이미 캐리 바이 A예요. 자동으로. 모든 제로 체인이니까. 그러면 바운더리 D가 이미 캐리 바이 A이기 때문에 모든 이따구로 표시되는 건 P감마 꼴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 4번에 의해서 걔네들은 전부 다 사이클입니다. 바운더리 감마가 0이니까. 어떤 걸 가져와도 바운더리 씌우면 0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클이에요. 즉 사이클과 동치가 P감마 꼴이니까 근데 3체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3차원의 도형이 없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팩터를 하려고 했는데 팩터할 게 없죠. 근데 위에 사이클은 P감마 꼴이라고 했으니까 감마의 배수꼴이겠죠. 그래서 그냥 정수가 나오고 감마가 제너레이터, 즉 1을 대표하는 원소 1을 대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는 똑같아요. 클라인 버튼은 똑같은데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그리고 갑자기 세컨 호몰로지가 0이거든요. 이거는 W1, G1 똑같고 다 그 투심플렉스 방향 카운터 클락와이즈 똑같고 각 변마다 아비트리하게 준 거 똑같은데 보시면 A, B, C, A, A, B, C, A는 똑같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반대 방향이에요. A, E, D, A. 여기는 A, E, D, A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서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도 성립하고 아까 위에 있던 그 렘마 4개, 렘마라고 하긴 좀 그런데 중간에 있었던 4개의 사실들 있잖아요. 그 중에 1, 2번은 바뀐 게 없어요. 왜냐면 사각형이라는 거 안에서 성립한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3번도 똑같아요. 3번도 왜냐하면 얘를 아무리 접어봤자 테두리만 접으면 아까처럼 웨지 오브 투 서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데 4번이 바뀌죠.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부분 A, B는 아까 말했다시피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하면 방향이 달라서 상쇄가 돼요. 근데 세로 여기 부분을 봅시다. A, D는 시그마 3에서는 플러스죠. 근데 시그마 4에서는 또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2배의 G1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했을 때 2배의 G1이 나옵니다. 이건 증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사용해서 증명을 하면 모든 원사이클은 이렇게 생긴 거에 캐리가 된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얘는 다시 정수 크로스 정수였고 이제 바운더리만 찾으면 되는데 이 C가 바운더리 표현이 된다. 그렇다는 건 D는 2번에 의해 P감마 꼴인데 그 바운더리 D가 뭐예요? 원래는 바운더리 D가 이제 바운더리 감마가 E G1이었고 거기다 P 배한 거잖아요. 그래서 E P G1이 되는데 그럼 얘랑 이 C가 요거잖아요. 얘랑 똑같아지려면 요 두 개가 위아래가 똑같아지려면 G1의 개수가 짝수여야 되고 N은 그냥 0이어야 되죠. 그쵸? 그럴 때만 바운더리잖아요. 즉 여기 보면 N이 0이고 M이 짝수일 때 그럼 얘로 팩터를 하면 뒷부분은 짝수일 때만 나눠지잖아요. 그 앞부분은 0으로 나눌 게 없으니까 앞부분 G 그대로 유지되는데 뒷부분은 EG 짝수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그 대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소가 2개짜리인 그냥 뭐 제로바, 원바 이렇게 된 G2랑 그 아이소몰픽하죠. 그래서 두 번째 거를 보면 되는데 두 번째 거는 너무 쉬워요. 호몰로지는. 어떤 투 사이클이든 아까 말했다시피 P감마 꼴로 표현되는 거 확인했죠. 그리고 얘는 3체인이 없기 때문에 팩터를 나눌 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 것만 보면 되는데 이게 원래 P감마로 표현돼서 이 P감마가 0이 돼야 되는데 즉 모든 사이클은 P감마 꼴이다. 근데 사이클이란 건 바운더리를 취했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바운더리 취하면 EP G1 나오죠? 맞죠? 근데 EP G1은 절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이클조차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를 한다면 P감마 꼴인데 P감마는 절대 사이클이 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이클은 없다. 따라서 그냥 호몰로지 자체가 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리비얼 빼고는 아무것도 사이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시간이 좀 남아서 할 수 있는데 이 제로 디멘셔널 호몰로지 아까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요. 저희는 0번째 호몰로지는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벌텍스는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방향을 주고 막 자시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 정리가 엄청 길어요. 차근차근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가 뭐냐면 K가 컴플렉스일 때 그 호몰로지 제로 호몰로지는 다름이 아니고 뭐냐 프리 아벨리안 그룹인데 만약에 그 연결 성분 혹시 아시나요? 뭐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이게 K라고 치면요. 얘를 하나를 연결 성분이라고 하고 얘 이렇게 연결된 부분 있죠. 얘를 이렇게 얘를 컴포넌트라 하거든요. 뭐 커넥티드 컴포넌트라는 말도 쓰는데 사실 여기서 그냥 컴포넌트라 하면 이걸 말하는데 이거에 여기도 뭐 사실 이렇게 원래 삼각형 뭐 4면체 이렇게 막 구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벌텍스 하나를 가져옵니다. 얘를 V1이라 하고 여기서 가져오면 V2라 하고 여기서 가져오면 V3잖아요. 그럼 얘네들 이 벌텍스 하나만 갖고 왔을 때 이 하나가 베이시스가 돼서 공간을 구성합니다. 그게 제로 호몰로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V 알파가 하나씩만 이치 컴포넌트마다 하나씩 가져온 벌텍스인데 그럴 때 호몰로지 클래스는 이 V 알파라는 그 하나의 원소를 체인으로 하는 그거와 베이시스를 형성한다. 즉 컴포넌트 연결 성분이 하나면 정수가 나오겠죠. 왜냐면 베이시스가 원소 하나짜리니까 그거의 배수만큼 나올 테니까. 그럼 베이시스가 만약에 2개라면 정수 크로스 정수, 연결 컴포넌트가 3개라면 정수 크로스 정수 크로스 정수. 그러니까 컴포넌트 개수만큼 정수가 곱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편하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좀 길어요 호흡이. 이제 스텝 1은 만약에 근데 이거 그냥 읽으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증명의 개요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 얘네들의 연결 컴포넌트를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서 벌텍스를 하나 뽑고 다른 데서 벌텍스를 하나 뽑은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다른 벌텍스라면 이제 연결 성분이 분리가 되고 같은 벌텍스에서 뽑는다면 연결 성분이 하나다. 그 같은 성분에서 뽑힐 수밖에 없다. 즉 얘네 둘이 호몰로거스하다. 그러니까 같은 연결 성분 안에서 벌텍스를 2개를 뽑아오면 걔네들은 반드시 호몰로거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사실 그러면 벌텍스를 잡을 때 얘합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의 이제 베이시스가 되므로 제로 체인을 뽑을 때 막 뽑은 다음에 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어차피 하나하나 그 호몰로거스가 되는 게 같은 컴포넌트 안에 있을 때만 호몰로거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표적인 원소 하나만 뽑아서 걔네들의 체인으로만 구성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바운더리로 나눌 걸 봤을 때 바운더리가 나눠지려면 트리비얼밖에 없으므로 지지지지지지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나옵니다. 그게 증명 이만큼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바운더리가 마지막에 0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정수 크로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이거 서플먼트인데 이거는 사실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뭐랄까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수식만 나와 있으면 그래서 호몰로지가 의미하는 게 막 이거다 했는데 호몰로지가 의미하는 건 사실 GPK를 BPK로 팩터한 것밖에 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기하학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조금 이게 뭔가 모티베이션도 생기고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서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그 일본의 어떤 수학자분이 쓰신 거기서 따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커넥티드고 컴팩트한 서페이스를 전부 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구분을 해낼 수 있는데 호몰로지만 갖고는 충분히 구분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이. 호몰로지라는 툴 하나만으로 커넥티드 컴팩트 서페이스는 모두 다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기하학적인 거기서의 호몰로지가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갖나.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제로 호몰로지는 연결 성분의 개수라고 했죠. 이게 의미가 끝입니다. 이게 그냥 기하학적 의미잖아요. 연결 성분이 뭐 몇 개면 정수가 몇 개 나온다 이렇게. 근데 H1과 H2K 요게 중요한데 H1K는 뭐냐면요. 원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 언제 원 사이클 즉 바운더리를 쳤을 때 언제 0이 되냐면요. 한 점씩
따라가서 끝에가 맞물려야 돼요. 그래야 점이 이웃하면서 이게 얼터네이팅으로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맞물린다. 즉 클로즈드 커브일 때만 바운더리가 0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커팅 라인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머릿속에서. 어떤 공간에 클로즈드 커브를 놓고 그거를 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간을 그 라인을 따라서. 그러니까 절취선이죠. 절취선. 그럴 때 그리고 factor by B1K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B1K를 팩터한다는 거는 무언가의 바운더리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의미죠. 왜냐면 그거를 아이덴티티로 봤기 때문에. 그럼 무언가의 바운더리가 안 된다. 즉 무언가라는 거는 이미 투 심플렉스들의 합이었죠. 투 체인. 투 체인의 바운더리가 안 된다는 건 투 체인은 결국에 여기 있는 공면들의 일부분의 합이니까 공면의 일부죠. 근데 걔네들의 바운더리가 안 된다는 건 공면의 일부의 경계가 되는 절취선이 없다. 근데 9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든 어떻게 동그랗게 자르든 어찌 됐건 간에 클로즈드 커브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공면의 일부가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옵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공면의 경계가 아닌 절취선은 없어요. 그래서 스피어는 이걸 계산해 보시면 그냥 안 나와요. 제로가 나와요. 헤몰로지 1이. 근데 이 친구를 보시면 토러스는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랗게 잘라버리면 이게 당연히 띄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절취선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원통을 따라서 이렇게 자르는 거랑 이렇게 가로로 원통을 따라서 자르는 거는 그렇게 잘랐을 때 심지어 얘네들의 두 개를 동시에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사각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분리가 안 된다고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하나마다 이렇게 사실 절취선이란 건 한 번 한 거지만 사실 수학 입장에서는 뭐 사이클 자체가 두 번 사이클한 것도 사이클이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게 정수배만큼 나온다 해서 G 크로스 G가 나온 겁니다. 호모로지 1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결국에 절취선의 그러니까 경계가 아닌 절취선의 개수를 의미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호모로지 2는 투 사이클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투 심플렉스들을 언제 바운더리 했을 때 0이 되냐면요. 얘네가 이렇게 딱딱딱해서 공간이 정확히 갖춰졌을 때 모든 공간에 일정한 방향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줬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그 바운더리를 했을 때 0이 되는 거 보일 때 일정한 방향으로 되면 한쪽에서는 엣지가 플러스 방향이고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이어서 바운더리 취하면 상쇄됐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바운더리가 0이 되냐 했을 때 그 사이클이 의미하는 게 그 공간을 이렇게 하나로 닫힐 수 있는 이런 투 심플렉스들의 합을 생각한 투 체인이 있을 때 걔네들의 투 체인이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그러니까 같은 오리엔테이션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정렬이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이 C3K가 없어요. 설페이스에서는. 설페이스는 2차원 표면 2차원이잖아요. 여기에 3차원 도형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PK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즉 G2K 그러니까 2차원 체인의 그러니까 2차원 사이클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사이클은 일정한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정렬이 잘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게 만약에 없다. 즉 사이클조차가 정렬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으로 정렬을 하면서 쭉쭉 나갔더니 맨 마지막에 갑자기 뒤틀려 갖고 공간이 팍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바운더리를 씌워도 0이 안 됐죠. 그게 어디 나왔냐면요. 그 클라인버틀의 호몰로지를 계산할 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럼 바운더리 주다가 여기서 AD랑 AE랑 이렇게 반대로 겹쳐지니까 AD가 두 배가 나와서 여기가 EG1이 됐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바운더리가 정렬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사이클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그 호몰로지의 이거는 0이 나옵니다. 즉 0이라는 거는 오리엔터블 하지 않다. 뭐 메비우스티 같은 거, 뭐 프로젝티브 플레인, 클라인 버틀 이런 것처럼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없어. 그럴 때는 호몰로지가 두 번째 호몰로지가 0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수값이 나오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분류를 한 표가 있는데 이게 컴팩트와 커넥티드를 만족할 때 서페이스를 분류하는 건데요. S2는 9의 껍데기고요. P2는 프로젝티브 플레인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젝티브 플레인은요. 이 9에서 P2는 S2에다가 이제 이퀴밸런스 S2에다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줘서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 뭐냐면요. 안티포달 포인트라고 이 대척점 있죠.
요거를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점으로 취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요 밑에 있는 반구는 어차피 위에 뒤집어져서 올라갈 거니까 반구를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얘 밑에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윗부분의 반구인데 반구랑 반구를 납작하게 누르면 원판이 되거든요. 원판. 네, 원판에서 이 원판의 내부 부분은 아까 밑에랑 어차피 아이덴티파이 됐기 때문에 아이덴티파이 시킬 것이 없죠. 근데 이 테두리 부분을 보면 얘랑 얘가 아이덴티파이가 아직 안 됐어요. 여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랑 얘도 안 됐고 얘랑 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즉 이 방향대로 붙일 때 얘를 이 방향으로 또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원이 있을 때 원판이 있을 때 내부는 그대로 두고 테두리 부분만 따라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붙이면 안 붙여져요. 3차원에서 안 붙어져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이게 바로 P2가 됩니다.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것도 서페이스가 된다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그 P2가 있고 그 P2랑 P2를 커넥티드 썸이라고 거기다 살짝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갖고 연결을 시키는 걸 그 커넥티드 썸이라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말했던 클라인 버틀이 나옵니다. 그리고 T2는 토러스고요. 그 토러스를 두 개를 붙이면 구멍이 두 개 달린 더블 토러스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거 많아요. 뭐 P2, P2, P2도 있고 P2, P2, T2도 있고 P2, P2, T2, K 뭐 이런 거 막 아무렇게나 막 붙여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중에 있어요, 무조건. 뭐 이 중에 있는 거랑 호미오몰픽해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호몰로지 이거는 전부 다 커넥티드죠. 이미 하나의 연결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정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호몰로지 1은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절치선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없고요. 두 개라고 하긴 애매해요. 왜냐하면 두 개는 정수가 이렇게 나와요. 두 개인데 얘는 이렇게 하면 네 개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개수로 표현하기 애매해요. 왜냐면 공간 자체가 일그러져 있잖아요. 평면을 뚫고 넘어가서 바깥에 꽂혀 있기 때문에 개수로 표현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 두 번 사이클을 돌렸을 때 얘는 이 G2 안에서는 두 번 더하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 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그런 원소가 존재해요. 얘는 두 번 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원소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왼쪽에 그걸 제너레이트하는 원소도 있고 그렇게 두 개가 나오고 얘는 두 개고 얘는 정확하게 네 개입니다. 이 네 개는 웨지 오브 폴 서클이라고 그 원이 네 개가 이렇게 한 점에서 모여 있는 그 형태고요.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오리엔터블 하냐 오리엔터블 하지 않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S2는 당연히 오리엔터블 하죠. 방향을 다 정할 수 있어요. 바깥 방향, 안의 방향 이게 있고 P2는 오리엔터블 하지 않아요. 방향이 꼬여요. 한번 아까 말했다시피 3차원에서 안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클라인 버틀도 3차원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리엔터블 하지 않아요. 그다음 T2는 도넛은 오리엔터블 하고 그 더블 토러스도 오리엔터블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 다 모든 이제 컴팩트하고 커넥트한 서페이스를 여기 어떤 것도 겹치지 않죠. 만약에 겹치면 새로운 저희가 테크닉을 가져와야 되지만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호몰로지를 이용해서 모든 컴팩트 커넥티드 서페이스는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오늘 대수 이상의 이제 마무리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혹시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이거 말고 그 아까 호몰로지 계산하던 거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하시면 그 메비우스 띠도 되고요. 두 번 꼬인 메비우스 띠도 할 수 있고요. 메비우스에다가 뭐 이 뭐냐 S2 막 붙이고 P2 붙이고 이거 다 계산 가능합니다. 코호몰로지와의 관계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코호몰로지는 이름이 코잖아요. 이게 뭐 코가 크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코호몰로지는 호몰로지가 체인이었죠. 설명을 드릴게요. 코호몰로지가 뭐냐면 호몰로지는 요런 체인이었잖아요. 여기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바운더리를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 코바운더리라고 해서 그래서
그 호몰로지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코호몰로지는 이렇게 씁니다. 사실 코호몰로지도 계산해 보시면 호몰로지 값이랑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대부분의 공간에서.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의미가 얘는 구멍을 디텍트하기 좀 편하고요. 구멍. 그러니까 어디에 얘도 사실 구멍을 디텍트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기하학적 의미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얘가 구멍을 디텍트하기 좀 편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나중에 또 코호몰로지 링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몰로지랑 펀더멘탈 그룹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걔네 둘은 이제 아벨리아나이제이션이라고 펀더멘탈 그룹은 아벨리안화가 안 돼 있고요. 호몰로지는 아까 아벨리안 그룹만 다뤘잖아요. 덧셈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그래서 걔네 둘 간의 관계가 펀더멘탈 그룹을 아벨리안화를 시키면 1차원 호몰로지가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호모토피에 대해서 일반적인 n차원 호모토피에 대해서 관계도 있고 코호몰로지는 그냥 코바운더리 맵에 대해서 얘도 똑같이 두 번 하면 0이 돼갖고 이미지가 커널 안에 들어간다 해서 그렇게 팩터 시키거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다 코를 가져요. 그러니까 코가 그런 거죠. 뭐 사실 여기가 도메인이면 여기는 코도메인이라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커널이 있으면 여기 코커널이 있거든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의미한다.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는 구멍을 디텍트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얘는 차원을 줄여가면서 디텍트한다면 얘는 차원이 커지면서 그 구멍이 확장되는 느낌이죠. 거기에 구멍이 있었으면 거기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확장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디텍트해내는 거죠. 조금 살짝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계산은 거의 비슷하고요. 나중에 코호몰로지 링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arbitrary coefficient도 되거든요. 여기 있는 아까 개수들이 전부 다 정수값을 줬었죠, 저희가. 근데 여기다가 유리수 줘도 되고요. 실수 줘도 되고요. 근데 실수를 주는 순간 이 팩터 할 때 의미가 없어지는 게 이게 뭐죠? 그냥 R이거든요. 아, 1인가요? 아, 0이죠? 뭐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뭐 R 크로스 R 이런 것도 팩터 할 때 잘 보시면 EG 이렇게 G2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하나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새로운 알비트러리한 코이피션트를 도입을 해갖고 하는 일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뭐 아니면 그 혹시 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 끝내도 될까요?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형원님의 이제 호몰로지 그룹 이제 세미나였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박승열님이라고 이제 졸업생이신데 지금 카이스트 대학원 하신 분이 이제 외부 세미나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